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딱 한 달만 연습하면 단타 실력이 빠르게 느는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등부터 상승 종목들을 매일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4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이고요. 네 번째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지금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패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라즈맥 같은 경우에도 관리 종목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대성파 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는 분봉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분봉에는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금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패턴,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안 풀린 패턴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분봉상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봉으로 넘어와서 전체적인 매물대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분석하다 보니까 장대 음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집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분봉상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도 물량이 안 나올 때 쓰는 공격적인 매집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를 보내고 장대 음봉을 띄워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띄우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번의 방식을 이용하지만 이 1번의 방식을 이용해서 물량이 매집이 안 될 때 2번의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성파인텍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이 장대 음봉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아니라 매집봉을 띄워도 물량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세력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강하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은 안 보이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공격적인 매집의 형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시가 갭이 높게 뜨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시가 갭이 20% 뜨고 나서 쭉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가 갭이 낮게 뜰 때만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SMG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때도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짧게 치고 빠지거나 혹은 시가 갭이 조금 높게 뜬다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단기 중기 스윙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2가지 매매 방식 중 수익 볼 확률이 더 높고 안전한 매매는 단기 수익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매물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한가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매물대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58,0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싸게 담았던 사람들은 지금 플러스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물려있던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분들은 마이너스에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물량일까요? 여기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과 약 2년 이상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입니다. 만약 이 물량들이 한 번에 같이 나온다면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거래 대금이 아마 많이 실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면 도지형 캔들이나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캔들의 형태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과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선 다음날 캔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캔들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장대 연봉의 종가 밑에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향은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형성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여기서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이때는 종가 라인이 점점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구간을 그렸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때와 다르게 밑에 차익 물량도 받아야 되고 앞에 2년 정도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5만 원 라인을 지지해 준과 동시에 여기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된다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이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모아간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SMG 엔터의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선 첫 번째, 기준봉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과 앞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캔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좋은 그림은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것이지만 앞에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 라인만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이 라인에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8호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메디콕스 역시도 환기 종목입니다. CM플러스도 308억, 이노진도 311억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매집 이후에 상한가를 보내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매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만약 팽이형 캔들이나 장대 양봉, 망청 캔들이나 도지 캔들로 종가상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번의 경우에는 타이밍이 지났으니까 2번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팽이형 캔들로 종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지지 라인인 이 상한가의 종가,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서 주가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우로보틱스와 유사한 패턴은 PI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 당일에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일시적으로 단기 박스권 만든 다음에 단기 상승 일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도 중요한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모아가서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우로보틱스와 PI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비교 분석하셔서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바렉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침해 물량 이후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아니라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다음날 시가갭이 낮게 떴을 때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 중기 스윙 관점에서 주가가 눌릴 때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확률 높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릴 때에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서 단기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입니다.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서 도지나 망치가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가장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케이스는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여기서 눌림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눌림 매매하기 위해선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질 때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때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눌릴 때
5일선, 10일선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상승 일파가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솔루션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눌릴 때 이평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킵스파마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패턴과 다르게 조금 특이한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는 도중에 세력들이 장대 음봉을 만드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낙폭과대 매매를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킵스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61선을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DN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한번 쭉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준봉 패턴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2881원을 돌파할 때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만약 내가 단기 투자가 어렵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때 매매하지 않고 주가가 빠질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DN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때는 상승 N파 패턴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승 N파 패턴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자면 우리가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세 번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때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요. 1번 구간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승 N파 패턴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GI 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높은 확률로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이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당연히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 구간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보시면 추세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의 저점 라인이 여기가 되고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가 되겠죠. 6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여기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대형주나 실적주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한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